주간 순매수 종목들 만나보겠습니다. 삼전닉스를 고수들은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올라와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나 삼전닉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 좀 파란불 켜고 있긴 합니다. 파마리서치, 한국콜마 같은 뷰티 섹터 최근에 좋았었는데 오늘은 좀 힘이 빠진 모습 보이고 있고요. 다만 실리콘투 같은 종목들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래도 좀 빨간불 켜고 있고요. 지금 27만 5천 원까지 딱 올라왔습니다.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 좀 들려오긴 하는데 그 규모가 약간은 좀 생각한 것보다는 좀 적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SK하이닉스보다 더딘 걸까요, 주가가? 딱히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뭐 네. 사실 현실성 없는 금액을 막 40조 한다, 막 140조 막 얘기 나오고 맞아요. 막 그러고 있는데 계속 말했지만 이거는 지속성을 가지는 호재는 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개별 호재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잘 가려면 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슈가 있어야지. 우리 주주들한테 이거 해줄 거다, 이거 해줄 거다. 이렇게 해서 올라갈 거였으면은 주주 환원책 펼치는 많은 기업들 중에 저 바닥 기고 있는 애들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투심을 끌어올리기 위한 재료 정도라고 보여져서 이거 가지고 막 다시 36만 원 갈까? 이거는 좀 그런 것 같고 네. 대신 눌렸던 투심이 살아나는 정도로만 일단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24만 5천 원에서 네, 25만 원? 네, 거기 오면 그냥 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면은 어디서 팔라 그랬죠? 뭐 코스피 6,800에서 네. 6,850원 일부는 일단 팔아라. 지금이네요? 그럼 지금은 일단 파는 게 맞아요.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말했던 자리 딛고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거 화면 캡처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런 느낌의 상승 추세를 탈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해졌다라고 보여져요. 요런 느낌으로. 그러면 여기서 더 올라간다? 그럼 다음번에 막히는 자리는 대략적으로 한 29만 원 정도 선에서 막힐 수 있을 거고 거기서 한 29만 원, 31만 원 요 정도 선에서 밀린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삼성전자는 한 27만 원까지 눌렸다가 뭐 요런 느낌으로 이제 계속 고점과 저점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냥 쭉 들고 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왕이면 저항마다 갖고 있는 수량의 일부를 팔고 그리고 제가 여기선 다시 사도 돼요 하는 구간에서 수량을 조금 더 늘리고 요런 느낌으로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끌고 가실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 말하지만 그냥 메모리 반도체 원툴 얘네들은 실적 잘 나왔고 이게 지금까지 더 이것보다 어떻게 더 실적 잘 내? 앞으로 실적은 꺾일 거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 주식이라는 거는 실적 하나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재료들이 있냐 없냐거든요.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재료라고 한다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실적, 고실적이었다면 다른 재료들이 없는가? 파운드리도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도 있고요. 하다못해 차세대 하드웨어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하면 삼성전자에서 만들어질 이슈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 성장이 조금 더뎌진다라고 하더라도 더 성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시장은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나올 만한 재료가 그래도 3가지 정도는 더 있다. 네. 그런 관점으로 치면 시장 지수 따라서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다만 뭐 시장을 주도해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간다. 그러면 사실 별로 좋은 건 아니겠죠. 네. 하지만 어쨌든 안정적으로 고점을 계속 올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사놓고 그냥 냅둔다거나 고점에 물려있다고 냅두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해주는 이런 저항과 지지에서 갖고 있는 수량 한 25% 정도는 사고 팔고 하시면 똑같은 위치까지 도달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던 분들보다는 훨씬 더 기간 수익이 많이 늘어나 있을 거거든요. 뭐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코스피 6,850포인트 정도 왔기 때문에 일부는 파는 게 맞는데 더 못 올라가서 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일부는 파는 게 맞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음 매도 포인트 같은 경우는 한 29만 원 정도 선. 29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선에서 또 한 번 비중 줄인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밀리면 어디서 다시 사면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 26만 5천 원 아래에서 다시 좀 더 채운다라는 느낌으로 사고 팔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상승 추세이긴 하지만 지금은 추세선 좀 상단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항상 분할 매수 매도 전략 좀 강조드리고 있죠. 알려드린 가격 라인 때 잘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으로는 주간 순매도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팔고 있는 종목들 보시면 LG전자랑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을 좀 팔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나 좀 대부분의 종목들 파란불 켜고 있고요. 뷰티 섹터 안에서 코스맥스가 그나마 2%대 빨간불 그려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 하락세 그리고 있고요. 건설주가 좀 다 같이 약합니다. 현대건설 6%대 하락, LG전자도 4% 이상의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삼성 SDI 보겠습니다. 낙폭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4% 넘게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이제 좀 턴어라운드 하나 싶었는데 좀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조정이겠죠? 뭐 사실 저는 지금 사실 분들은 사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오늘 2차 전지 왜 빠질까요? 뭐 악재 이슈 있어서? 때문에?
뭐 금리가 뭐 2차 전지한테 뭘 도움을 그렇게 줬다고. 그래요? 사실 제약바이오가 코스닥을 찍어 누르고 있죠. 네. 제가 계속 말하지만 코스닥의 지수를 강하게 추종하는 섹터는 2차 전지 제약바이오예요. 제약바이오. 그럼 코스닥 지수가 약한데 2차 전지들이 힘을 내면서 혼자 올라간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네. 수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코스닥 지수 분위기의 흐름을 많이 받는 게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는 뭐 어마어마한 악재 때문에 빠지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지수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게 맞고 네. 그럼 지금 지수가 빠지고 있는 게 어마어마한 악재 때문인가라고 한다면 어제 사실 제약바이오애들이 좀 너무 과하게 뭐 자기들이 잘한 것도 아니면서 모더나 얘기하면서 막 10여 프로 막 상한가 이렇게 네네. 간 것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도세가 커지면서 이런 상태가 나오는 거라서 사실 오늘의 하락 같은 경우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건 겁먹을 필요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되게 중요한 저항 자리를 돌파 시도 안착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눌린다? 뭐 치가 눌려봐야 뭐 대충 어디까지 밀릴까요? 뭐 밀려봐야 한 44만 원? 오히려 44만 원까지 밀리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 만들어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이렇게 V자로 올라가는 건 단순 조정에서도 낙폭이 너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 추세선 하단 디뎌가면서 추세를 만들어가면서 올라가는 게 좋다라는 점 생각하면 오늘 삼성 SDI 조정 주는 거는 뭐 삼성 SDI의 큰 문제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오히려 삼성 SDI에 관심이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은 현가부터 해서 한 44만 원 정도까지 뭐 나눠서 사지 뭐 여기 44만 원 오면 한 번 더 사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신규 진입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 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삼성 SDI 올라가면 다음번에서 예상되는 저항 구간은 55만 원 정도 선 될 수 있으니까 한 53에서 55만 원 구간 안에 들어오면 거기서는 왠지 더 갈 것 같지만 일부는 팔고 또 밀리면 다시 사야지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지금 시장에서 박자감 타는 방법이니까 지금은 한 번의 수익률을 크게 본다는 느낌보다는 한 5% 6% 기대 수익률 잡고 먹고 나오고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매매가 된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I 오늘 조정받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자리가 그래도 매수 접근 유효한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알려드린 그 가격 라인대에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삼성 SDI까지 네 종목에 대해서 전략 만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공략주 궁금합니다. 이제 좀 의미 있는 시장으로 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딱 한 종목을 데려가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 눈여겨볼까요? 뭐 사실 지금 시장은 어차피 이슈 공백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다음 주 그리고 9월 달까지 또 예정된 이슈. 지금 결국 시장이 작정하고 조정 사유를 마땅하게 삼을 게 없으니까 계속 국채 금리 가지고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 국채 금리를 잡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된다.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갈 가능성 상당히 높죠. 네. 그럼 스테이블 코인 관련되고 또 다양한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 네이버입니다. 어허. 네이버 같은 경우도 사실 아까 막 우리기술투자가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네. 있다던데 네이버는 두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네. 우리기술투자가 직접적인 수혜 줄까요? 네이버가 직접적인 수혜 줄까요? 네이버겠네요. 네이버죠. 근데 네이버 근데 왜 이렇게 네이버가 약할까요? 그쵸. 네이버는 아무래도 근데 또 무거운 친구기도 아. 하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런 CBDC 가상화폐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랑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만약에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오면서 엔비디아 올라간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 쪽에서 이슈가 만들어진다. 엔비디아가 네이버의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그런 직접적인 협력사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 네, 만큼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에 대한 이슈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고요. 엔비디아에 관련된 이슈로도 움직일 가능성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원래 맨날 짧게 목표가를 잡아드렸는데 네. 오늘도 일단은 짧아요. 일단은 얘는 23만 원짜리가 통곡의 벽이기 때문에 현가부터 여러분들이 아래로 지금 시장 변동성 좀 있으니까 아래로 한 20만 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사는 거 별로 권해드리지 않아요. 한 두 번 정도 나눠서 산다, 두세 번 나눠서 산다 생각하고 현가부터 일단 단기 목표가는 타이트하게 23만 원이긴 한데 뭐야 지금 이거 먹으라고 들어가라고요? 이게 아니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를 뚫었을 때가 그때부터 본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23만 원 정도 왔을 때는 가지고 있는 수량이 한 30% 정도만 팔고 남은 거는 더 끌고 가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종목은 한 번에 다 팔고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사고 팔고 하는 종목군으로 가지고 가셔도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3만 원 정도 오면 거기서 갖고 있는 수량의 일부만 파시고요. 만약에 23만 원 위로 올라갔다? 그럼 과거 박스권으로 회귀했다라고 볼 수 있는 만큼 과거 박스권 상단은 26만 원, 27만 원이거든요. 23만 원 위로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26만 원까지 또 위로 좀 한 번에 10% 이상 확 열리는 거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거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같고 네.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19만 원 이탈했다? 그거는 계속 말하지만 네이버가 죄가 아니에요. 시장 지수가 다시금 또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소리인 네. 만큼 그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금을 좀 만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략주로 스테이블 코인 이슈와 함께 엔비디아 이슈까지 같이 갖고 있는 네이버로 좀 정해드렸습니다. 23만 원 그 돌파 이후에는 26만 그리고 27만 원까지 한번 갈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략주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주에 또 트럼프가 어떻게 얘기할지 많은 분들 참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시장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응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도 제인 투자자문의 소재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직격 프라임 시간입니다.